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생활 이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4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술 마시는 시절에 우리는 종종 다시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1년 동안 금주할 것을 맹세하기도 하고 3주 동안이나 3개월간 알코올에는 손도 안 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곤 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여러 번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러한 맹세를 외쳤을 때 그 순간은 진실했었다. 진심으로 다시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다. 우리는 결심했던 것이다. 언제일지 모를 먼 훗날까지 술을 멀리할 것을, 하늘을 우러러 절대 마시지 않을 것을 맹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결과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같이 되었다. 결국 맹세와 술로 인한 고통의 기억이 흐려짐에 따라 우리는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단주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맹세를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변명을 가지고 있었다. 즉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도수가 높은 것에 한하고 맥주나 포도주 등은 예외라고 자신에게 변명을 했다. 그때에는 몰랐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방법에서 우리는 맥주나 포도주 역시 다 같이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지 독주에서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전에 높은 도수의 술로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맥주와 포도주로 취하게 되어 우리는 옛날과 같게 되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완전히 알코올을 포기했다. 약속한 날짜까지 정확히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는 다시 마시기 시작해서 곧 나쁜 상태로 되돌아와 새로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통해서 AA에서는 단주의 맹세라는 표현을 피하려고 한다. 알코올 중독은 영원하고 다시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의 경험은 단주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약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그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더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직 오늘 하루만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마시라는 말은 아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오늘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어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오늘은 마시지 않겠다고 계획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술을 마실지도 모른다. 내일엔 살아있을지 어떨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만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싶은 어떤 감정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은 마시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다 썩은 초가삼간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이번만은 틀림없다라는 우리의 맹세에 친구와 가족들은 실증이 나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도 동지들에게도 우리는 마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 개인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약속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게 된 것이지 가족과 친구는 아니며 우리가 계속하기에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시고 싶은 욕망이 실로 강렬하다면 하루 24시간을 다시 몇 시간씩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어도 1시간은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동안 일시적인 불편함을 단지 1시간
또 1시간씩 참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모든 알코올 중독의 회복은 1시간의 단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안의 하나는 다음에 한 잔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소다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일쪽에서 말한 술을 실제로 지금까지 연기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회복의 초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 술은 다음에 마신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만은, 다시 말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쪽이 남은 동안만은 술을 연기하는 것이다. 24시간 사용 방법은 매우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가정에서나 직장, 술집, 병실에서나 혹은 오후 4시에 혹은 오전 3시에 우리는 다음에 24시간이나 5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다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술을 끊겠다던가 맹세를 하는 방법의 허약성을 피한다. 술을 끊는 기간이나 맹세는 결국은 계획된 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유로이 술을 마시게끔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고 삶은 매일매일 하루인 것이다. 즉 오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이며 어느 누구도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단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다. 일단 이러한 방식이 우리 생각의 일부가 되면 24시간을 쪼개서 사는 것이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알코올 중독은 불치효, 진행성의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 감, 딸기, 달걀, 오이, 사탕 등을 먹으면 크게 불쾌하게 되고 심지어는 매우 아프게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음식에 대한 과민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을 자격을 박탈당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생활하고 있다.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생리적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은 확실히 현명한 일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신체의 제약을 무시하면 더 불쾌하고 심한 병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적당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체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가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하나는 자기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화학적 물질, 즉 알코올이나 그 대용품을 피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냉철히 관찰하는 것이다. 자신이 술 마시던 시절이 입증하듯이 수십만 명의 남녀가 고래처럼 술을 많이 마셔왔다. 술 마시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술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인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술 마시는 그 자체는 일종의 조절해서 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적은 양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안심하고 계속해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끔 저녁 늦게까지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시지 않고 지냈다. 우리가 아는 한 술 마시는 것이 현저하게 더 나빠지지도 않았다. 무서운 비극이 생기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술 마시는 문제가 길든 짧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알코올 전문 의사는 알코올 중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이가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와 같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무수히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은 알코올 중독은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치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우리는 신체를 화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젊은 시절처럼 정상적이고 절제 있게 사교적으로 마시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알코올 중독 상태일 때 우리는 소금에 절은 오이지가 다시 오이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 어떠한 의학과 심리학의 치료로도 이것을 완치하지 못했다. 더욱이 술을 끊지 못했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알코올 중독을 보아왔으므로 알코올 중독은 불치의 병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금단 증상인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나 진전선망으로 죽어가거나 혹은 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경화증으로 죽어갈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술이 원인이 되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종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동차 사고, 익사, 자살, 살인, 심장마비, 화재, 폐렴, 뇌일혈 등이 있을 때 그러한 치명적인 상태나 사건으로 유발시킨 것은 심한 알코올 중독적 음주였다. 확실히 A에 있는 우리들 대다수는 술 마시던 시절 이러한 운명과는 거리가 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만성 알코올 중독의 무서운 최후의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계속해서 마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1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면 버스를 내리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여러분이 치료할 수 없고 진행성이고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면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건 심장병이나 암이건 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증상을 무시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다. 당신은 의사나 친구 혹은 나 자신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낼 수 있고 그 상태를 관리하고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는 한 당신은 행복하고 건설적이고 건강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심각한 증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현명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로 잘 지내기를 원한다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일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을 자기의 육체적 특징, 신장이나 안경의 필요 혹은 알레르기 체질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오직 오늘 첫 잔만을 피한다. 기억하십시오. 피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함으로써 고통스럽지 않고 안락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어떤 시각장애 A 멤버는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눈먼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했다. 일단 자기가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자기에게 유용한 회복을 위한 훈련을 받았을 때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기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행동했을 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곤궁에 빠지기도 했다. 어떤 여성 AA 멤버는 만일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치료받고 지시에 따라서 생활에 나가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쉬운 일이 됩니다. 자기의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함을 느끼면 좌절감 따위를 가질 시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치료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었다. 우리는 그 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다. 결국 우리는 알코올을 즐겨 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의나 악으로 후에 부끄러운 일을 하려고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실제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보다 옳은 판단과 본능에 역행하여 이런 일을 했고 심지어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쓸데없이 후회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다 좋아짐을 느끼고 병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오로지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한번 해보자.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고 처량하게 오랫동안 걱정하는 것보다 나는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편이 아닐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낡고 침울한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보다 훌륭하게 느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의 증거가 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자유의지의 시험 기간을 받아들이며 후에 다시 옛날 시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옛날 상태를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다시 참혹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다. 반면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또한 그대의 자유인 것이다. 예, 이렇게 오늘은 3장과 4장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생활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방법, 이게 참 어떤 영적인 각성이나 영적인 그런 가르침에도 항상 지금 여기를 살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에게 첫 잔을 피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아쇠가 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또한 내가 한번 이런 걸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심장이 한번 멎어가지고, 여러 번 멎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전기적 장치를 계속 달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한 술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술을 받으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제2의 인생을 산다 하실 때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바꾸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봐도 위암 진단을 받거나 있었을 때 다들 기호식품을 과감히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박적으로 못 먹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건 체질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일주일간 평온하고 따뜻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